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스타크 가문의 성인 윈터펠을 자미원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웨스테로스 대륙의 지도이고 윈터펠은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맥으로 감싸여져 있는데 이것이 자미원의 담장과 유사합니다. 윈터펠뿐 아니라 북부 전체를 자미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자미원의 맨 위쪽은 북쪽 장벽으로 볼 수 있고 중심에 윈터펠이 있으며 아래의 북두 칠성은 리드 가문이 지배하고 있는 늪지인 4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윈터펠은 이렇게 생겼는데 성 안에 숲이 있고 그 중심에 영목인 위어우드가 있습니다. 온천지대라서 북부치고는 기온이 온화하며 성 안에 온천수를 흘려보내서 난방을 한다고 합니다. 시즌 8 에피소드 3 더 롱 나잇에서 나이트킹의 군대를 상대하기 위한 진영입니다. 이렇게 보면 윈터펠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 성이 비었을 때 태온 그레이조이가 끌고 온 강철 군도의 수십 명에게 점령당한 적도 있지만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성 주변에 윈터타운이라는 마을이 조성되어 있어서 겨울이 오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윈터타운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윈터펠은 스타크 가문의 지휘자 전쟁 시의 방어 요새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세계에서의 불확실한 지역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윈터펠이 자미원이란 것은 왕자의 게임에서 윈터펠 출신 스타크 가문이 어떤 활약을 보이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왕이 3명, 여왕이 1명, 그리고 아리아 스타크는 어디 가서도 무슨 일을 저지를 인물이라서 아마 에소스 대륙에서도 큰 발자취를 남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타크 가문은 건축왕 브랜든이 윈터펠을 만든 이래 12,000년 정도를 거기서 살았지만 이 자미원 명당이 발복하기 위한 조건은 북쪽의 장벽이 깨어지는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천시가 이르러서 북쪽 장벽이 깨어지자 자미원 명당이 발복하였고 천시와 지리뿐 아니라 인사에서도 이러한 인재들이 배치되어서 스타크 가문에서 후천 개벽에 대응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세차운동이란 팽이가 쓰러지기 직전의 움직임에서 관찰되는 현상인데 지구의 자전축의 극점, 중심이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지구 자전축의 세차운동은 주로 해와 달의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데 지구의 공전 궤도와 달의 공전 궤도 각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차운동의 주기는 보통 26,000년이라고 하는데 보다 정확하게는 25,800년이며 소강제 선생의 원해 운세론에 의거한 우주의 1년인 129,600년을 세차운동의 주기로 나누면 거의 5라는 정수비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파란색 원은 세차운동의 궤도이고 그 주변에 서양 별자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미원은 이 중심에 해당하는데 자미원의 왼쪽과 오른쪽 담장 안쪽이 진정한 자미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차운동 궤도의 중심점은 자미원의 바깥쪽에 있으며 현재의 북극성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현재 자전축의 극점은 자미원 안쪽에 존재하는데 자전축의 극점은 약 3,000년 전에 자미원 안쪽으로 들어왔고 약 3,000년 후에 자미원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거의 한민족이 후천 개벽을 위해서 백업된 시기와 대명화 천기 자동 무용곡에서 얘기한 앞으로의 3,000년 운도에 일치한다고 생각됩니다. 800년 새살림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자전축의 극점이 현재 위치에서 이 별자리를 통과하기까지 약 1,000년에 해당하므로 그것 때문에 나온 계산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참고로 자미원의 담장을 구성하는 별자리는 좌측 담장은 용자리와 카시오페이아 좌이고 우측 담장은 용자리와 기린자리라고 합니다.
자미원은 왕이 머무는 궁궐에 해당하는데 현재의 자전축인 북극성을 중심으로 위, 아래 축을 화계, 카시오페이아 자리와 북두칠성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아래의 축이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자미원을 인간의 신체에 대응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그럴듯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만약 이러한 매칭이 의미를 가진다면 인체와 발생의 디자인으로 자미원의 구조를 메타포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천문은 지리에 영향을 미쳐서 그 복제본이 일대다의 관계로 땅에 존재할 수 있는데 인자수지라는 풍수지리서에서는 자미원의 지형도를 이와 같이 제시한 바 있고 조선의 도읍인 한양뿐 아니라 계룡산도 자미원에 해당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디자인이 생명체에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룡산은 산태극, 수태극의 디자인을 가진 자미원 형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돌려보면 사람의 귀의 모양과 동일한 디자인을 이룹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견강부회, 아전인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예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미원의 구조는 마치 짱구가 엉덩이 춤추는 모습과도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머리와 양, 팔, 엉덩이 양쪽, 그리고 다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럴듯하다고 하더라도 유용함이 별로 없는 메타포 같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메타포 방법론 또는 디자인 어프로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이 자미원의 디자인을 매칭시켜 보는 것을 허용하지만 어떤 새로운 정보나 지식이 도출되어야만 그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찾아낼 때까지의 반복, 이터레이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어떤 새로운 정보를 찾지 못해서 이 모델을 리젝트 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딴 사람이 찾아내게 된다면 이것도 의미 있고 유용한 메타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천문은 이 우주의 설계도 역할을 해서 지리를 만들고 인문도 만들기 때문에 자미원의 디자인은 인체나 생명체의 디자인에도 반드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고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타포의 방법론을 사용해서 거꾸로 자미원의 기능과 역할을 추정해보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같은 방식의 접근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